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추석 직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으로 농작물 피해 입은 농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만이라도 시름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농산물로 만든 명절 음식 드시면서 가득 찬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농촌의 추석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도 송편을 직접 만들기보다 떡집에서 사다 먹고 대행업체의 차례상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네, 농촌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사는 서울과 수도권 등지로 역귀성하거나 유명 휴양지에서 추석을 보내는 모습도 낯설지 않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농촌의 추석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농촌의 추석 신풍 속도를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광군의 한 떡집. 추석을 며칠 앞두고 미리 빚어둔 송편을 찜틀에 가지런히 올립니다. 초록색의 이 송편은 쑥이 아닌 모신잎을 넣어 만든 영광의 특산물 모신잎 송편. 부인이 송편을 대형 찜기에 쌓는 동안 남편은 전국으로 배송될 운송장 주소를 확인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경기 이천, 충북 충주, 전남 진도, 경북 울진, 경남 김해 등 송편은 추석을 맞아 전국 각지로 배송될 예정.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추석에 친척들이 둘러앉아 송편을 직접 빚기보다는 떡집에서 송편을 사 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든 농촌, 그리고 대가족이 모이지 않는 세태가 빚어낸 새로운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시골 동네 어른들도 귀찮아. 이제 다 시골에는 노인들밖에 안 계시니까 다 사서 먹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공임이 더 비싸. 방간에 가서 반죽을 쳐대오고 집에서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사 먹는 게 싸다 이거죠. 농촌 어르신이 자녀가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것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명절 연휴가 짧은데 이동 거리는 길다 보니 온 가족이 내려가는 것보다 두 분만 올라오면 된다며 짐을 꾸려 자녀 집으로 역귀성하는 농촌 어르신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들네로 명절 새러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들네 차린다고 해서 아들네로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두 즐겁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아들, 딸 여기 사는 게 여기서 팔을 세고 손지들 보고 그러려고 왔어. 아들이 내려오겠다고 했는데도 그 식구들이 다 움직이는 것보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기들 데리고. 그래서 내가 올라오겠다고 했어요. 명절 전에 벌초와 성묘를 마치고 명절엔 온 가족이 호텔이나 콘도로 여행을 가는 것도 이제는 예산일이 됐습니다. 실제로 올 추석 연휴 전국 유명 리조트의 예약률은 94%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빈 객실이 없을 정도입니다. 94% 정도 돼요. 13일 금요일 날짜가 잔여 객실이 모두 마감입니다. 차례상 대행업체도 대성황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농촌 지역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해지는 데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이들도 점점 줄어 각종 전과 나물 같은 차례 음식을 직접 만들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 배달이 있지. 똑같이 뭐야. 도시나 농촌이나 뭐 기류는 똑같이 뭐야. 대행업체의 지역별 특징이 살아있는 차례상 주문이 가능한 것도 수요 증가의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용으로는 민어와 병어가, 경상도용으로는 문어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가족들이 납골당에서 만나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든 납골당용 차례상 주문도 인기입니다. 시대 변화와 함께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추석 풍속도가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을 정성껏 모시고 가족과 화합하려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이번 추석 대목장에선 냉장 한우와 사과의 인기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추석이 빨라져 출하량이 부족했던 배는 예년에 비해 인기가 시들했는데 그 빈자리를 여름제철 과일이 대신했습니다. 올 추석 대목장 결산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올 추석엔 냉장 한우와 사과, 그리고 여름 제철 과일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한우 선물 세트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준비 물량의 절반 이상이 소진돼 급하게 추가 제작에 들어갔을 정도입니다. 대형마트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이마트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보면
냉장 한우 고기 세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늘었습니다. 업계에선 추석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와 과일보다 한우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분석합니다. 또 아직 남아있는 더위의 영향으로 냉동 한우 고기보다 냉장이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추석이 너무 이르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 앞에서 조리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찜용이나 국거리, 불고기용 이렇게 조리를 오래 하는 거는 거의 다 줄었고요, 매출이. 그냥 간편하게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로스용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은 늘은 것 같아요. 추석을 대표하는 과일인 사과도 우려했던 것에 비해선 많이 팔렸습니다. 유통업계가 추석이 이르다는 점을 고려해 수확 시기가 빠른 전북 장수나 경남 거창 등의 고랭지 사과를 미리 다량 확보해 둔 게 주요했습니다. 이마트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 실적만 봐도 작년 동기 대비 사과 매출이 54%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함께 전통의 추석 선물인 배는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판매가 시원찮았습니다. 출하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비싸진 배 대신 다른 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대목 과일 시장에선 여름 제철 과일들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샤인머스켓 포도와 멜론은 주력 상품으로 성황리에 판매됐고 제수용으로 쓰이지 않는 복숭아까지도 대목을 누렸습니다. 특히 사과배와 여름 제철 과일을 혼합한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객들도 점차 사과배 위주에서 다른 제철 과일 쪽으로도 지금 선물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밤대추는 아직 본격적인 수확기가 아니라 지난해 산 저작 물량이 줄을 잃었습니다. 고가의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송이버섯도 수확 시기가 맞지 않아 올해 추석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건강식품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홍삼뿐 아니라 인삼, 더덕, 수삼 등을 찾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양곡의 고급화를 위해 지정된 품종의 쌀만 사들이겠다고 발표한 게 1년 전입니다. 이를 위해 품종 검정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2018년 벼에 한해선 품종 순도 기준을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품종 검정제가 정착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봐주기식 완화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양곡의 고급화를 위해 지정된 품종의 쌀만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품종 검정제입니다. 품종 검정제란 공공비축미 매입 때 농가가 출하한 벼의 품종이 매입 대상 품종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학 품종을 매입 대상 품종인 것처럼 속여 출하하는 행위가 농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성행함에 따라 농식품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기에 도입했습니다. 매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을 검사해 순도가 80%에 미치지 못하면 정해진 품종을 출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품종 검정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조사 대상 8,454건 가운데 15%인 1,275건이 품종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이들 1,275건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식품부는 품종의 순도 기준을 2018년산 벼에 한해 60% 미만으로 바꿨습니다. 정해진 품종과 다른 품종이 40%까지는 섞여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품종 불일치로 분류된 벼는 당초 1,275건이 아닌 940건으로 낮아졌습니다. 품종의 순도가 높은 보급종을 사용하기보다 여전히 자가 채종을 통해 종자를 확보하는 농가가 많은 만큼 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안 돼 규정을 바꾼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양곡의 품질 재고라는 품종 검정제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정해진 품종대로 정직하게 출하한 농가들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이번 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품종 검정을 도입이 첫 해이고 홍보가 좀 덜 됐다. 인식을 좀 농민들이 못하는 농가들이 좀 많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한해서 농식품부의 입장 설명에도 불구하고 품종 순도 기준 완화는 아직 도입 초기인 품종 검정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즉석 섭취 조리식품은 요리의 수고로움도 덜고 다양한 맛도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데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이 같은 간편식 시장 매출액이 연평균 25%까지 늘고 소비 트렌드까지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가공식품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엔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마켓, 체인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전국 4,200개 소매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집계했으며 전체 소매 유통시장 거래량의 90%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즉석 섭취 조리식품, 김치, 떡, 라면, 양념장류 등 37개 가공식품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즉석 섭취 조리식품이 연평균 25.1%로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고 김치, 떡, 액상커피, 액상차 순입니다. 이는 식생활에서 간편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식재료를 손질해 요리하는 소비자들이 줄어 요리에 활용되는 가공식품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설탕이 연평균 9.6%로 가장 크게 줄었고 밀가루, 고추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빙과와 조제커피의 연평균 매출액도 각각 6.9%포인트, 4.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즉석 섭취 조리식품은 1인 가구와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편의성이 중요시됨에 따라서 식생활 소비 트렌드 변화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엔 손님맞이 이슈로 식용유와 참기름, 전통기름류, 부침가루, 튀김가루 등의 소비율이 높았고 육가공품은 추석과 설이 포함된 1분기와 3분기에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농경연은 37개 가공식품의 향후 성장성 분석을 성장, 유망, 둔화, 위촉 4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지난해 대비 판매액 증가율이 모두 높은 성장 품목엔 즉석 섭취 조리식품, 액상커피, 탄산음료, 발효유가 포함됐습니다. 김치, 떡, 만두는 유망 품목에 올랐고 라면, 우유, 과자 등은 둔화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지난해 대비 판매액 증가율이 모두 낮은 위촉 품목엔 양념장류 및 전통기름, 조미료 등 조리용 식재료가 포함됐습니다. M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2020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전북도에서만 김제시와 익산시, 완주군, 부안군 등 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도는 이로써 내년도 산지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48억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김제 농산, 익산 KKMC 영농법인, 완주군 부안 마케팅 영농법인에 총 9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도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확충되면 농산물 물류 효율화와 규격 포장화로 상품성이 크게 개선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 2030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먹거리 2030 혁신 전략은 지역 내 농축수산물에 대해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00개 사업에 1조 22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도는 경남 먹거리 2030 혁신 전략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먹거리 정책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이날 발표된 먹거리 2030 혁신 전략을 토대로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가축질병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발생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 양돈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24시간 가축질병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추석 연휴 기간 전염성 질병 의심축 발생 시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춘천 세종 호텔에서 도내 자치농정 시스템인 신농정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도지사와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신농정 거버넌스 위원 2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강과 분과별 정책과제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신농정 거버넌스는 농업 농촌의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강원도만의 자치농정 시스템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엔 날씨가 쾌청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시기라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에는 추석의 의미와 유래, 그리고 세시 풍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력 8월 15일인 추석은 갑의 가위, 한가위, 중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절기상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한 해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는 중요한 명절이죠. 추석을 명절로 삼은 건 삼국시대 초로 추정합니다. 신라 유리왕 때 왕녀가 도읍안의 부녀자를 두 무리로 나눠 7월 15일부터 8월 한가위 날까지 둘의 삶 삼기를 하고 큰 잔치를 벌였다는 기록에서 옛 추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이 있는 추석엔 여러 가지 행사와 세시 풍속이 전승되고 있는데요. 세시 풍속이란 농사력 24절기와 명절에 맞춰 반복하는 의례적인 생활 행위를 말합니다. 추석에 즐긴 세시 풍속으론 크게 차례 지내기와 벌초, 강강술래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추석엔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부터 달라집니다. 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그의 첫 수확한 햅쌀과 햇곡식으로 빚은 것들인데요. 설날 떡국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송편은 소나무 송에 떡병자를 써서 송병이라고 불리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송편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솔잎을 깔고 떡을 찌는 이유는 떡끼리 서로 들러붙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솔잎 속의 항균 물질이 떡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송편이 반달 모양을 갖추게 된 건 백제 의자왕 때로 추정이 되는데요. 백제 궁궐 땅속에서 발견한 거북이 등에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반달이라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풀이하면 백제는 만월이라 기울고 신라는 반달이라 점점 차올라서 나라가 번성할 것이란 뜻입니다. 이에 신라 사람들은 송편을 반달로 빚으면서 신라가 번성하길 빌었다고 하네요. 추석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인 강강술래는 전남 서남해안의 부녀자들이 추던 춤에서 유래됐습니다. 달밤에 목청 좋은 여인이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강강술래하고 받는 소리를 하며 노래가 이어지죠. 처음에는 진양조의 느린 가락으로 시작해서 흥이 오르면 자진몰이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춤도 같이 빨라지면서 지역에 따라 다른 놀이가 춤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강강술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침략을 막기 위한 용병술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군복을 입고 강강술래를 추는 여인들을 보고 엄청난 군사로 착각한 왜군들이 후퇴했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강술래는 1966년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에 등재돼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 해의 풍요를 빌고 조상에게 보은하는 세시 풍속은 농경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는데요. 빠르게 현대화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세시 풍속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많은 지역에서 크고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네, 보름달 보며 마음속으로 비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가위에 보내드린 NBS 뉴스 24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